네, 이번엔 김영호 씨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김영호 씨는 프로젝트 현장 10년 경력으로 생생하게 코칭하는 매니지먼트 전문가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어시스트라는 회사, 또 어시스트 엔터프라이즈, 어시스트 F&B 대표라고 하니까 뭔가 회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학력사항을 보자면 학력사항이 아주 화려해요. 한국 외대에서 금융학 석사를 했고 세종사이버대에서도 외식경영학 석사를 했는데요. 학사로는 법학, 경영학, 심리학을 배우고 저희 과에서 또 문화예술 경영 전공 석사를 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김영호 씨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사이버대학원 문화예술 경영 전공 7기를 졸업한 김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마케팅 관련 전공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바시를 항상 공지를 통해서만 봐오다가 직접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바시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학기에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각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졸업을 앞둔 지금도 나는 예술이 뭔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나에게는 예술가와 비예술가 사이에 괴리감 같은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만 같다. 다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예술이라는 것이 뭔가 특권층의 전유물과도 같이 느껴졌다면 이 석사 과정을 마친 지금에서의 예술은 우리 생활 속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 그런 시선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단지 생계를 위한 경제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제작하는 것, 그리고 예술가라는 타이틀이 있어야만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 되든 그것은 모두 예술인 것이 예술과 일상의 삶을 따로 구분해서는 이를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30이 되면서 20대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제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는 나의 20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찰하는 시간이 꽤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내면 세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도 예술이고 내가 하는 일에 인정을 받기 위해 나의 개발을 하는 것도 예술이고 사람들의 의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기 위해 혹은 나 자신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술이지 무엇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변에서 그래서 네가 예술가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느새 문화예술 경영 전공을 마치고 해당 학위의 석사 학위를 보유한 전공자로서 이제는 예술인은 아니지만 문화예술 전공자로서 어떤 예술의 미학을 세상에 알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밝고 이로워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 이런 사명감은 전공자로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삶이 굉장히 좀 팍팍하고 당장 생계도 꾸려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변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자. 언제든 삶 속 문화예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배부른 소리가 될 수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예술 장르이고 특히나 스스로의 발전을 통한 변화는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개개인의 가장 훌륭한 역사이자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모두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바시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인데요. 최근 TV나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부동산 폭등에 대한 문제라든지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서 참 코로나 때문에 삶도 팍팍한데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좀 착잡해지고는 하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실이 반복이 된 지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한 뭔가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저를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뭐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 뭐 학교 폭력이나 왕따 같은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아마도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이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성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입시 교육이라는 커다란 무게의 짐만 존재할 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도 없잖아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더더욱이나 그럴 것 같고요. 또한 이 튼튼하고 건강한 체력을 마음껏 소진할 곳도 없고 소통하고 나눌 무언가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이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저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실히 느끼고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를 한다든지 뭐 연기를 한다든지 함께 무대를 꾸미고 가족이나 어떤 다른 이들을 위한 공연을 하는 활동은 창조적이고 건전한 사고와 함께 협동성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도 하겠죠. 이처럼 문화예술 공연은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쉽게 정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노년의 시간이 무엇을 하며 시간적 여유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일일 텐데 물론 자라나는 손주들을 보는 즐거움과 또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는 그런 회상의 시간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만으로는 그런 노년의 이 100세 시대의 그 앞으로의 시간들을 채우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합창단을 이루고 손주, 손녀들의 학교에서 특별 공연을 연다든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료 공연을 함께 나누고 뭔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본다는 것, 노년의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고 보람되고 또 행복한 일일 것 같거든요. 젊은 청춘들이 가지지 못한 오랜 경험과 세월의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깊은 감성, 그리고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이 지역 곳곳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생활 속의 문화예술이 좀 더 자리 잡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생활문화예술에 참여해서 예술이 하나의 일상이 될 때까지 정책적으로나 사회 분위기적으로나 조금 더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문화적, 예술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의 경우에는 문화적, 예술적 삶이 무엇인가 대단하게 알아야지만 이것이 예술적 삶이다라는 좀 강박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여러 공부를 하던 중에 가장 좀 와닿았던 말이 있는데요. 독일 시인이자 작가였던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또 하나의 예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문화예술 경영을 전공하면서 제가 찾은 예술이라는 것은, 이 예술적 삶이라는 것은 대단하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일상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참 많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수업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모든 교수님들과 함께 이 단순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참 많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수업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모든 교수님들과 함께한 모든 원우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한 편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멋진 예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